안녕하세요. 여우선장입니다. 오늘은 에클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스웨덴과 합작을 해서 R&D를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과 스웨덴의 콜라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스웨덴에서 단백질 관련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룹과 한국의 에클론이 같이 협업을 맺어서 R&D를 하는 항체 신약 전문 개발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 에클론하고 제가 발렌베리 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 게놈 프로젝트라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단백질 관련해서 유전자 관련된 지도. 근데 이번에 그 게놈 프로젝트 이후에 인간의 단백질 관련된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휴먼 프로틴 아트라스라고 이 스웨덴의 발렌베리 재단에 4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R&D를 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그리고 지금 에클론이랑 이쪽 발렌베리 재단 쪽이랑 같이 R&D를 해서 협업을 해서 실제 항체 신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틴 아틀라스의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표는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개인화된 제약, 개인의 특징에 맞는 그런 약품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Y자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항체, 엔티바디라 그러고 이게 이제 암세포나 바이러스, 이게 항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해서 결국엔 단백질로 단백질의 특징을 연구를 해서 단백질이 이상이 생길 때 몸속에 병이 생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단백질의 특징을 연구를 해야 여기 항암제라는 치료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연구는 발렌베리 재단 쪽에서 하는 것 같고 에콜론은 그 연구랑 항체 관련된 우리의 기술, 에콜론의 기술 가지고 제약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발렌베리 그룹을 보시면 이게 이제 150년 정도 된 이제 저택이라고 합니다. 발렌베리 그룹.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그룹 정도 되겠죠. 오랫동안. 그래서 유럽 최고의 산업 왕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150년 이상, 지금 한 160년 됐겠네요. 이게 5대 동안 경영권을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GDP의 30%, 시총의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삼성의 롤 모델이기도 하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재벌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랄까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재벌을 어떤 식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이렇게 모범적인 형태가 되어지는 연구를 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모토가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가문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후계자 교육이나 이제 후계자 선정할 때 이게 첫 번째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라 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명문대를 졸업하라. 그리고 해군 사관학교 입학해서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고 부모의 도움 없이 세계적 금융 중심지에 진출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리고 노동자는 경영 파트너다. 노조 대표를 이 사회에 중용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익의 85%를 법인세로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학,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사업에 투자를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죠. 그러면서도 잘 나가는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 존경과 사회 기여, 그 다음에 경제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발렌베리 그룹과 에클론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적인 사항이죠. 한국의 항체 기술과 스웨덴의 단백질 기술이 이제 결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피바디라고 있습니다. 피바디. 이게 스웨덴 발렌베리 재단이 인베스트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렌 박사 창업을 했는데 이분이 이 에클론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죠. 에클론 창업을 할 때도 공동 설립자로 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엘리게이터라는 제약회사 사이언스, 이쪽에 나스닥, 스톡홀름 나스닥이 상장되어 있고 항체 신약 7억 불 정도 기술 이전한 이런 유명한 저력 있는 회사들과 같이 R&D를 하고 있습니다. 발렌베리 재단을 내용을 좀 회사들 보면 우리가 익히 들은 사브, 그 다음에 에릭슨 통신회사, 통신장비,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은행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종수 박사님이라고 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애플론에 하버드 어디에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울렌 박사 아까 말씀드렸던 에피바디 설립 하셨던 이분이랑 이제 같이 파운더, 코파운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맨파워가 상당합니다. 글로벌 맨파워가. 우리 쪽은 항체 쪽에 R&D를 잘하고, 실제 기초기본, 그러니까 R&D, 단백질 관련된 기초 학문은 발렌베리 재단이 많이 갖고 있겠죠. 프로틴 프로젝트가 있고, 그래서 그 두 개 합해서 바로 이제 산출물인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플랫폼이 이제 네스터, 아피맵, 카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네스트는 기존 치료제와 다른 질환 단백질 결합 부위를 찾아내는 플랫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맵은 2개 이상의 질환 단백질을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 항체 플랫폼 되어 있죠. 이중 항체. 이거는 제가 ABL 바이오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단백질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단백질, 질환 단백질. 그래서 네스트 플랫폼은 쉽게 말해서 허셉틴이라고 다른 제약, 유방암 치료제가 있다. 허셉틴과 여기 네스트 플랫폼을 적용한 물질을 병용 투여, 같이 투여해서 암을 공격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피맵은 이제 이중항체니까 이제 단백질 2개가 약 하나의 단백질만 공격을 해서 암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변이된 다른 단백질과 결합을 시켜서 같이 없애버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항체. 그리고 카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이게 T세포의 수용체 유전자를 조합하여 암세포만을 제거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환자 몸속에 T세포를 추출을 해서 거기다가 수용체 유전자 CAR, CA, DNA를 주입을 해서 그 T세포를 다시 환자 몸에 넣어서 암을 공격하는 그런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카티. 그리고 이제 네스트 플랫폼이 AC101이라고 있습니다. 허셉틴과 병용 투여에서 효과가 좋은.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 한 걸 보면 지금 유한양행, 그 다음에 상하이 헬리우스 바이오텍, 유한양행도 있고 엘리게이터 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있습니다. 로열티가 공개된 것도 있고 비공개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쪽을 보는 거는 유한양행입니다. 우리나라 대형 제약사인데 지금 이런 에클론 같은 실력 있는 중소재 R&D 회사랑 그 기술 제휴를 맺어서 실제로 기술을 계속 이전을 받고 있죠. 라이센스 인을 하고 있는데, 이 유한양행은 굉장히 관심 있게 대형주 중에는 보고 있고, 그리고 헬리우스 바이오텍 상하이, 이게 이제 중국 쪽 회사입니다. 푸싱 제약이라고 굉장히 큰 중국에서는 회사의 자회사인데 중국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다 나오고, 단클론, 이중항체, 카티 이렇게 내용이 다양하게 R&D를 하고 있죠. 그리고 허셉틴이 있는데 AC101 이게 이제 허셉틴과 병용 투여 이제 같이 약을 넣는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지금 푸싱 제약 자회사인 헬리우스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이게 중국 회사죠. 중국 회사. 그리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허셉틴이 이제 이번에 삼성 에피스에서 온투라잔트라는 허셉틴 시밀러입니다. 복제약. 이게 특허 만료돼 가지고 바이자, 암젠, 엘러간, 셀트리온 뭐 이렇게 다 R&D를 하고,
이렇게 허가를 계속 받고 있고 뭐 그런 내용인데, 이게 삼성에서도 이제 허가를 받았었죠. 그리고 이게 연 매출이 7조 9천억, 한 8조 가까이 되는 블록버스터급 시뮬러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그리고 그 회사에 이 AC101을 기술 이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허셉틴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약효가 적습니다. 한 30%.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거기서 약효를 굉장히 크게 키울 수 있는 AC101, 에클론 AC101을 기술 이전을 했다. 중국 쪽에. 그래서 이쪽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할 때는 보통 처음에 계약금 얼마에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이제 단계별로 얼마씩 받게 됐는데, 이 약이 많이 팔리거나 하면 그 에클론으로 들어오는 돈이 많겠죠.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죠,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에클론이 이제 휴미라, 허셉틴의 효과를 높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셉틴은 유방암 관련된 표적치료 항암제입니다. 아니면 허셉틴은 유방암 관련된 이제 항암제죠. 그리고 위암까지. 그리고 미국 특허가 19년도에 끝난다. 그래서 지금 R&D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AC101은 결국에는 허셉틴과 병용투여 같이 투여해서 약효를 높여준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네스트라는 플랫폼을 활용했고, 중국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중국의 미세먼지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윈디닷컴에서 캡처를 했는데, 거의 뭐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헬 조선이 다 됐죠. 여기 동해 쪽하고 경남, 거제 뭐 이런 쪽 빼고는 전부 붉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석탄 발전소를 지금 한 80개 이상인가 더 짓는다 그러죠, 올해 앞으로. 그래서 지금 98만 개, 896개를 더 짓고 지금 98만 개 정도가 있답니다. 98만 2천 개. 주로 해안선을 따라 분포를 하겠죠, 이쪽으로. 공업지역이고 발전된, 이쪽은 거의 뭐 낙후된 지역이고 서부는. 그래서 이쪽에서 생기는 이게 석탄 발전소의 매연 먼지가 이쪽으로 우리나라 다 넘어오겠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뭐 쓰레기 소각장도 지금 211개를 완공이 되면 가동한다는데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이 결국에는 미세먼지가 그냥 미세먼지, 옛날에 황사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독가스 같은.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통이죠.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개방을 하면서 성장통인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공해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들 건강이라든지 뭐 질병 이런 쪽의 문제가 10년, 20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보는 거는 그래서 에클론이 중국의 헬리우스 제약에 기술 이전을 한 그 항암제 AC101,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수익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네스트, 에피맙스, 카티 돼 있는데, 이게 파트너가 아까 말했던 에피바디, 이게 이제 스웨덴 울렌 교수가 만들었던 발렌베리 재단 쪽이고, 그 다음에 엘리게이터 바이오사이언스가 있고, 카티는 지금 서울대학교랑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카티도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좀 특이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에클론이. 여기 보시면 위암을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암 덩어리인데, 이게 허셉틴, 이게 이제 그냥 암이고 허셉틴만 썼을 때 이게 좀 줄어들고 세포가 이게 까맣게 된 게 죽어간다는 거죠. 이게 줄어들고, 허셉틴하고 퍼제타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랑 같이 지금 병용 투여할 때는 이렇게 좀 줄어들죠.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허셉틴과 AC101을 같이 투여했더니 이렇게 암세포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퍼제타를 투여해서 업세틴을 병행 투여를 하는데 이게 AC101 앱클론의 AC101로 지금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R&D를 하고 있는 거,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M201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피맵 이중항체 류마티스 관절염회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단백질을 두 개의 단백질이 그 이상 단백질이죠. 변이가 된. 그래서 병면군 뭐 이런 쪽에 이게 이제 두 개의 단백질 동시에 이제 타겟할 수 있는 그 이중항체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AM201로 되어 있고, 이중항체 관련된 신약이죠. 면역항암제. 그래서 이게 에피바디라는 것은 스웨덴에서 이제 최초로 개발했고, 아까 울젠 교수, 그리고 이게 울렌 교수가 스웨덴 왕립과학대 교수죠. 그리고 이분이 설립한 에피바디 이쪽과 이제 협업을 해서 지금 앱클론과는 이중항체 신약을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은 울렌 교수, 에피바디 전부 스웨덴 발렌베리 재단 자회사하고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201은 류마티스 관절염 대상으로 TNF-알파랑 IL-6라는 단백질을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항체 신약으로 개발을 하는데, 동물 모델에서는 휴미라 대비 굉장히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동물 관련된 테스트 끝나고 실제 임상 단계 들어가고 하면은 굉장히 이 부분도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고령화 관련된 테마로 묶을 수 있죠. 주식으로 볼 때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카티 보겠습니다. 카티는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 T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환자의 몸에서 그 T세포를 이제 채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거기다가 CAR을 붙여주죠. 이게 이제 DNA 수용체, 이걸 약간 변형을 한. 그래서 다시 이 T세포를 회사 몸속에 집어넣습니다. CAR-T세포를 정식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세포로 만들어주는 거죠. 유전자 변형을 해서. 그래서 여기 그 킴리아라는 약이 있는데, 미국 최초로 승인받은 유전자 조작 면역세포 약인데, 단일 투여 가격이 47만 5천 달러입니다. 우리 돈 5억 3,500만원. 그래서 지금 앱클론이 혈액암 카티 치료제 임상 후보 물질을 도출을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쪽에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결국에는 환자 몸속에, 암 환자 몸속에서 T세포를 백혈구 안에 있는 걸 분리를 해서 그걸 조작을 해서 카티로 만들고 다시 주입을 해서 암을 죽이는. 근데 그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5억 3,500만원. 한 번 투여되는데, 주사 한 방에 5억짜리입니다. 5억짜리. 야, 이런 물질, 혈액암 관련해서 이거를 앱클론이 지금 후보 물질을 도출을 성공을 했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티 보면 차세대 카티 플랫폼 원천 특허 보유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앱클론이. 서울대랑 공동 R&D를 했고, 그게 시스템 이름이 스위처블 카티 시스템입니다. 스위처블. 이 스위처블이 스위치를 켜고 끄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좀 특이하고 재밌어요. 왜냐면 지금 카티 기술이 아까 그 혈액암 관련해서 치료제를 지금 개발했죠. 5억 3,500만원짜리도 혈액암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슈퍼 면역 T셀 카티가, 그리고 암세포만 표적 공격하고 대부분 혈액암 치료제입니다. 이게 지금 카티가. 그리고 T세포를 암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수용체 유전자를 도입한 유전자 조합 기술이다.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결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환자 몸에서 T세포를 빼내서 거기다가 유전자 조작을 하고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력을 증가시킨 다음에 다시 환자 몸에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삼일시키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수용체 유전자를 도입했다 이런 내용이.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지금 그 신약으로 나와서 판매가 되는데 이게 혈액암 이외의 고형암 치료제로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혈액암이 있고 크게 고형암이라고 위암, 폐암, 우리가 보는 전립선암, 뭐 유방암 뭐 이런 내용도 있죠. 형식을 그대로 암세포가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그런 암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이 혈액암에서 고형암으로 CAR-T 기술을 이용을 해서 확장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항체 개발 기술이죠. 이 기술을 지금 에클론이 가지고 있고 서울대랑 R&D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스위처블 CAR-T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CAR-T는 지금 환자 맞춤형 의약품이라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한 공여자의 T세포를 대량 생산을 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제조가 들어가야 되죠. 이게 들어가서 대량 생산을 해야 손익분기를 넘기고 이제 마진이 나오는 그런 개념을 가려면 결국 대량 생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의 흐름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위처블 CAR-T 국제과제 선정 이게 이제 에클론이 얼마 전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스위처블 CAR-T 기술을 이용한 HER2 표적 난소암 치료제 개발로 국책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이게 금액도 상당히 수십억 단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게 스위처블 CAR-T 이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 일반 클래식 CAR-T도 굉장히 효과는 좋은데 이게 그 독성 문제와 내성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암세포도 굉장히 지능적인 세포라서 이게 뭐 치료제가 들어오고 그렇게 자기를 공격한다 그러면 그걸 공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위장술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이한 물질도 내뿜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게 스위처블 CAR-T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화를 하죠. 일반적인 CAR-T에서 스위처블 CAR-T.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난소암 치료제에서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정부 지원 받아서 실제 치료도 하고 독성과 내성 문제도 없는 그런 내용이 된다 그러면 굉장한 업적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한 고형암 확장에 대해서는 항체 기술 개발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스위처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이제 암을 발견을 해서 인식을 해서 이거 공격을 할 때는 활성화시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공격력을 줄여주는 그런 유전자 조작 기술이라고 합니다. 스위처블. 불을 켰다 껐다 하듯이 그래야 지금 독성이나 내성 문제를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R&D 과정이라서 굉장히 다른 뭐 중간에 이제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게 특허를 받고 지금 국제과제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이 주식을 이해할 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혈액암 림프종 치료제 이게 이제 CAR-T 관련된 설명드렸던 몸속에서 분리한 걸 거기다 유전자 조작을 가해서 다시 이제 환자에 주입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킴리아가 5억 3천만원 이 봉투 링겔 같은 이거 용액 하나가 5억 3,500만원짜리입니다. 이게 대단하죠. 에클론도 지금 혈액암 관련된 CAR-T 후보 치료제 후보 임상물질을 도출했죠.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에클론이 지금 스웨덴 쪽 단백질에 관한 기초 광범위한 단백질을 연구하는 그런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티 보면 킴리아가 5억 정도 하고, 이게 이제 카티가 굉장히 작년에도 유행을 했는데, 그 카이트 파마가 있고 노바티스, 근데 길리어드가 카이트 파마를 또 인수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M&A가 충분히 벌어지고 있죠, 화려하게. 그리고 주노 테라퓨틱스 이런 회사도 있고, 이게 이제 세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카티 관련된 제약사들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레전드 바이오텍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레전드 바이오텍도 지금 떠오르는 스타급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레전드 바이오텍. 그리고 길리어드가 지금 카이트 파마를 119억 달러 인수를 했었죠. 그 얀센은 지금 중국의 레전드 바이오텍과 치료제 제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금 류틸렉스, 앱클론, 류틸렉스 제가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고, 앱클론이 있고, 녹십자셀, 그 다음에 바이로메드가 굉장히 앞서가지고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바이로메드, 그 다음에 바이오큐어팜도 있고, 기타 요즘에 이제 뭐 이거 카티를 연구하는 다른 나라 제약사에 뭐 지분을 투자하거나 R&D에서 연구소 설립하거나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도 주가가 잘 나가긴 하는데, 다음에 이 카티 관련된 그 회사들만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앱클론. 그래서 아까 말했지, 스위처블 카티는 난소암, 그러니까 고형암 종류죠, 난소암. 그걸 이제 서울대랑 연구를 하고 있고, 혈액암 관련해서도 카티를 이제 신물질을 개발하고, 이 저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앱클론의 장점은 그 발렌베리 재단, 그 단백질 프로젝트, 프로틴 아틀라스는 단백질 프로젝트에서 광범위한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앱클론이 항체 기술만 있어서는 안 되죠. 단백질에 관련돼서 많이 알아야 되고, 그 정보들을 발렌베리 재단 쪽에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보시면 이제 네스트는 지금 103, 104, 6, 203 이렇게 주가고, 그 암별로 대장, 두경공부, 고형암, 이렇게 폐암 이렇게 다 나오죠. 이게 지금 R&D 플랫폼으로 R&D를 하고, 네스트는 이제 병용 투여하는 거라고 그랬죠. 같이 투여하는 거. 기존에 이제 항암제랑 같이 투여해서 효과를 높이는 그런 플랫폼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병용 투여라고 되어 있죠. 병용 투여. 그 다음 아피맵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 101, 102, 1035 이래가지고 이중항체를 지금 R&D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이 파이프라인이 전부 기술 이전이 되고 성공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상장 이후에 최저